배웠잖아 그때. 여전히 무식해.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만나서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소송에 갈 것인지, 또는 소송에 가서 판결을 받을 것인지 조정을 할 것인지, 크게 한 3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원고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합의라는 거는 소송 진행하기 전에 녹취를 하거나 혹은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두 사람 간에 쓴 사인 간의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웠잖아 그때 얘들아. 없대 또 쟤 없대. 나 지금 여전히 무식해. 각서를 맘대로 쓰면 안 됩니다라고 딱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야? 각서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가장 간단해요, 사실은 합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만약에 변호사도 없이 두 사람이 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변호사 비용이 안 나가. 근데 나중에 둘 중에 누군가가 이 각서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압된 상태에서 온전한 나의 자의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대리인이 참석하고 협의 과정을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그걸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합의를 한다는 건 상대방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판결로 갔을 때보다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각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피해자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또 만나는 게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를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랑 다시는 만나지 마,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 마, SNS로 연락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연락을 취했을 때 1회당 얼마를 지급한다.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좀 조심한단 말이에요. 상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빨리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합시다. 제3자 모두에게. 그 다음에 나 합의 싫어, 그냥 소송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랬을 때는 그냥 상간자 소송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무조건 돈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그 사이에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많이들 거쳐요. 조정은 법원에서 하는 합의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도 일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지급 의사가 있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조정기를 한번 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조정을 열어요. 조정위원님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서 쌍방 대리인 혹은 당사자들이 다 나와서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은 조정의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정의 내용은요, 두 사람이 사적인 합의 때 했던 내용들하고 동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요? 법적인 어떤 공문서가 되는 거죠. 조정조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요. 그거는 판결문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구상권 알죠? 소송에서 조정이 좋은 점은 구상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고,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조금 낮게 책정할 수 있고, 굉장히 괜찮아요.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구상권을 당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그냥 정당하게 위자료 판결로 받거나 아니면 높은 금액에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끝인 거지.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판사님이 판결문을 내리기 전에 얘들아 죄송해요. 이거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십시오 라고 해서 2주간의 이의기간이 있고 쌍방 다 이의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이 되는데, 그건 판결문하고도 역시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원고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이름이 화해권고 결정이 화해. 나는 변호사님 저 사람이랑 화해할 생각이 없는데 판사님이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화해라는 거는 법률적인 용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화해권고 결정에서 마치 조정에서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주는 판사님들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원칙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소송을 하는 이유가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잖아요. 판결문과 판결문 외의 것들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판결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피고는 원고 배우자인 누구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판사의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하시는 원고분들 되게 많죠. 왜? 나중에 갖다 뿌리려고.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예전에는 딱 판결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은 실리적으로도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거를 가장 원한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상담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상간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소송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굉장히 유익했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